우리의 생중계 취재는 끝났습니다. 아래 게시물에서 토론에 대해 더 읽어보세요. 2024년 대선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당의 최고 대안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3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수요일 밤 네 번째 토론을 위해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작은 토론 분야였고 아이오와 코커스가 6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들은 그들의 정책적 신념을 보여주고 주요 차이점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개인적인 사진들도 잇따랐습니다. 뉴스네이션이 주최한 엘라베마에서의 그들의 충돌은 무대에 오른 모든 후보들이 그를 더 집중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토론에서 주요하게 언급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헤일리에 대한 공격.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경선 상승의 가장 명확한 신호는 무엇인가요? 그녀의 반대자들은 토론의 첫 시간 동안 그녀를 주목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헤일리를 겨냥하기 전 그의 첫 번째 답변까지 30초 내내 기다렸고 그녀를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화장실에 대한 논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답변으로 사업가 비벤 라마스와미는 세 번째 토론에서 헤일리가 한때 그녀가 통치했던 주의 주요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보잉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겨냥하여 계속해서 중단했습니다. 여러 시점에서 드산티스와 라마스와미는 팀을 이루어 비판을 쌓았고 그녀를 지지하는 슈퍼팩에 25만 달러를 보낸 민주당 기부자인 링크드인의 공동 설립자 레이드 호프만과 같은 일부 기부자들로부터 최근에 받은 지지와 그녀에게 오는 관심에 영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번영을 위한 보수 단체의 후원을 받기도 했던 헤일리는 도움이 어디에서 오든 환영하지만 그녀의 정책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만약 그것이 제공된다면 경쟁자들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사람 토론의 첫 17분 동안 그의 세 경쟁자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후 전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는 한 가지 상기시키는 것으로 토론의 틀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투표에서 그들 모두를 엄청나게 앞서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다른 후보들이 그의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나 2028년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맞붙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공화당 예비 경선의 상태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티의 논평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토론의 시작 순간에 그의 경쟁자들에 대한 질문들은 치열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받기의 분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의 논평들은 그의 경쟁자들에 의해 침묵으로 맞았습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의 이익을 되찾습니다. 몇 달 동안 크리스티는 2016년 대통령 예비 토론 시즌의 마법을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그는 플로리다를 꼬드렸습니다. 크리스티가 그 예비 선거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루비오는 그가 로봇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투스칼루사에서 전 뉴저지 주지사는 그의 상대를 미성숙하고 짜증나고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후보 지명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분야의 나머지, 특히 드산티스와 라마스와미를 쉽게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드산티스를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그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드산티스가 대통령으로서 하마스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자에 미군을 파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크리스티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토론에서 드산티스가 트럼프가 공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더 타임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크리스티는 2배로 줄었습니다. 여기 토론에서 가져온 주요 내용들을 계속 읽어보세요. 오후일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수요일 밤의 토론에서 기본적인 풍미에서 벗어나 공화당의 유력한 비벤 라마스와미에 맞서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옹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에 대해 니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도널드 트럼프와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키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니키의 기본적인 지능은 그 중 하나가 아닙니다. 크리스틴은 사업가가 힐리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 라마스와미를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틴은 헤일리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지 않지만 그녀의 경력에서 이룬 업적들에 대해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뉴저지 주지사는 또한 라마스와미가 토론 무대에서 술에 취한 운전사와 같다. 그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비벤 라마스와미는 목요일 폭스뉴스와의 긴장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수요일 밤 공화당 경선 4차 토론이 열린 델라베마주 더 스칼루사의 한 식당에서 목요일 아침 폭스 프렌즈에 출연해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의 이념적 이견을 되풀이하며 성공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비전을 선전했습니다. 폭스사 진행자 브런스 존스가 인터뷰를 마무리한 뒤 폭스사의 브라이언 키미드가 말창견을 하며 라마스와미가 자신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다시 합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자. 키미드는 라마스와미 우크라이나 입장과 입장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데 편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원조를 끌어내는 데 편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나는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미국이 이미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주요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압박했을 때 라마스와미는 최대의 플레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정책은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더욱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러시아의 동유럽을 포기하는 것이 편하냐는 질문에 몰도바와 그루지아와 같은 러시아 인근의 다른 국가들이 나토의 보호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라마스와미는 다시 그 질문을 무시하고 대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 자금 지원과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독의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우리 돈 2천억 달러를 썼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우리는 일부 우크라이나 도둑놈들이 더 큰 집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납세자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라마스와미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키미드는 라마스와미가 러시아에 대한 그의 특혜적인 입장에 대해 너무 순진하다고 비난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이 발언을 뒤로 미루고 그가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헤일리에게 유리한 편향된 보도라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공격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내가 니키 헤일리를 순진하다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순진하다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마스와미는 닉슨은 72년에 이 일을 했고 우리는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밤 엘라베마주 투스칼루사에서 열린 제4차 공화당 예비선거 토론회에서 각 후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설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두 후보 모두 20분 이상 연설하면서 마이크가 가장 많이 잡았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연설했는지 그리고 가장 적게 연설했는지 확인하세요. 아이오와는 내년 1월 15일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호크아이 주를 많은 공화당 선거의 중심지로 바꾸어 놓았고 유권자들이 당의 첫 번째 후보자 역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위치를 정했습니다. 1972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한 최초의 주가 되었고 4년 후인 1976년에 공화당 노선에 선두를 올라섰습니다. 아이오와 전당대회에 앞서기는 역사적으로 선거운동의 조직력을 보여주는 시험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탄력을 받고 아이오와를 떠나 그레나이트 스테이트의 예비선거 1월 23일을 위해 뉴햄프셔로 이동합니다. 아이오와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토론하고 직접 투표하는 선거일 밤 모임인 전당대회에서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 찬성하는 예비선거를 기피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전당대회는 예비선거와 달리 정당이 운영하며 소랑섭, 교회 및 학교와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아이오와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참가자들은 그들의 후보자 선호도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그룹으로 나뉘며 후보자가 실행 가능하고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참석자의 최소 15%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종이 투표를 하고 나서 직접 투표를 합니다. 대의원들은 그 결과에 따라 수여됩니다. 아이오와 전당대회의 국가적인 추진력을 키우는 역할에 관한 이러한 선거의 밤 결과는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선거의 밤에 선출된 대의원들은 카운티 지역구 그리고 주 전당대회에 참석하는데 그곳에서 대의원들은 좁혀지고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선정됩니다. 아이오와 전당대회는 중요하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016년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이 당시 사업가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이후 몇 주 동안 공화당의 후보직을 장악할 것입니다. 아이오와 전당대회에 대해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까? 토론의 즉각적인 여파는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에 좋을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이 행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이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나고 어떤 후보라도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엘라베마 토론은 그 이전에 있었던 3번의 대결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 있었고 많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그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집중했습니다. 토론의 열기는 모든 후보들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비틀거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난 몇 번의 토론을 했고 경쟁자들의 거대한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저녁 시간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로는 여론조사에서 위쪽에 있으며 그녀가 스스로 속도를 늦췄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싸움을 찾아 나섰고 특히 헤일리와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함께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얻을 수 있는 후보의 멘트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후보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더 대본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론 드샌티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답변에서 아버지의 시간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 뷰백 마마스와미는 공화당의 음모론자로 몰려들었고 무대에서 가장 추악한 후보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그는 이미 인정받은 유권자들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차기 공화당 내각 보수 성향의 미디어쇼 또는 미래 대통령 선거에 선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크리스티는 아무도 하지 않을 말을 기꺼이 하는 즉석에서 터프한 말을 하는 브랜드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와서 그의 총극을 훔쳤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그를 그 우파로 몰고 간 후에 크리스티는 이제 인중에서 가장 분별 있고 시민적이며 기득권층의 연장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자질들은 현대 공화당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크리스티는 부재 중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패스를 해준 다음날 동료들에게 비난을 퍼부으면서 한 가지 옳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진실을 불쾌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크리스티는 말했습니다. 공화당 정선의 먼 선두주자인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방법에 대한 큰 수수께끼는 엘라베마 토론 이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맥인 켈리에게 투스칼로사에서 열린 토론 무대에서 동료 후보들의 공격 목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것은 그녀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헤일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가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추진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오와에서 2위, 이음푸셔에서 2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위입니다.
우리는 따라잡을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일리는 시리우스 XM의 맥인 켈리 쇼 스피նում 특집에서 말했습니다. 켈리는 공화당 경쟁자들이 부유한 기부자들로부터의 그녀의 지지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는 헤일리의 주장이 현재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헤일리는 데산티스에게 우리의 포도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이전에 자신을 지지했던 기부자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했고, 특히 그녀가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후 찰스 코어와 관련된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비판한 것으로 그를 지목했습니다.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풀프리 네트워크이고 그는 그것들이 이틀 전에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것을 때렸습니다. 글쎄,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헤일리는 말했다. 드산티스는 2022년 재선 캠페인 동안 플로리다에서 AFP 지지를 얻었고 이는 지난주에 나온 공식 메모에 언급되었습니다. 헤일리는 블랙룩과 같은 회사들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불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헤일리는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2024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기 위해 모두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은 1월에 시작되는 공화당 예비선거와 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로 부상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달력의 첫 번째 행사인 아이오와 전당대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의 진실의 첫 순간을 제공할 것이며 트럼프에 지친 공화당이 그의 도전자들 중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 달력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지명 대회를 개최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네바다, 조지아 및 미시간을 발전시킨 수십 년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지명 순서가 국가와 민주당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첫 몇 달 동안 다가오는 예비 선거의 주요 날짜입니다. 1월, 2월, 3월 2024년 선거 일정표를 확인하세요. 아이오와 주의 공화당 유권자 그룹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2024년 주기의 수요일 밤 네 번째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승리했습니다. 8명의 유권자 중 6명은 CNN의 헤일리가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믿었다고 말했고, 한 유권자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승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권자는 수요일 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중 누구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승리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토론 무대에서 동료 후보자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헤일리의 능력에 대해 동원했습니다. 토론은 그녀를 쫓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것을 정말 잘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유권자는 CNN의 게리 터쿠먼에게 말했습니다. CNN은 이 8명의 유권자 그룹과 4번의 공화당 토론에서 각각 패널을 개최했습니다. 헤일리가 이 패널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해 한 유권자는 그녀는 오늘 밤 많은 총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다른 유권자가 헤일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받은 모든 타격이 그녀에게 반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오늘 밤 토론에서 그녀를 노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게 대처했고 가장 냉철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5번째 유권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승리했다고 말한 6번째 유권자는 폭풍을 잘 견뎌냈다며 동의했습니다. 수요일 토론에서 드샌티스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은 그의 경험과 승리 기록이 그 타이틀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선택한 유권자는 전 대통령이 혼란스럽고 오싹한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